네, 이곳 LA 지역의 교통체증은 미국에서 최악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LA가 전국 최악의 교통난 도시의 오명을 벗어났습니다. 올해 은퇴해서 살기 가장 나쁜 주 25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캘리포니아주는 몇 위에 자리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LA 지역의 교통체증이 최악이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LA 지역 운전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A&M 교통기관에서 오늘 발표한 2021 Urban Mobility Report, 그러니까 도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뉴욕과 뉴아크 지역, 그리고 LA, 그리고 롱비치, 애나임 지역의 그런 교통 체증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LA보다 뉴욕, 뉴아크 지역의 교통 체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LA는 2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교통난 1위, 그 오명을 벗어난 겁니다. 40년 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LA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뉴욕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LA가 2위로 밀려난 거예요? 네, 구체적인 수치가 함께 발표가 됐는데 뉴욕과 뉴아크 지역을 보면 운전자들이 지난해 교통체증을 겪은 시간은 총 49만 4,268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걸 24시간으로 나눠보니까 네. 약 2만 594일. 그 정도에 달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비해서 LA는 총 36만 5,543시간입니다. 네. 약 15,230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뉴욕이 LA보다 12만 8,700시간 이상 운전자들이 더 도로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40년 만에 지금 1위에서 2위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또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팬데믹 여파입니다. 아하.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스테이 앳홈 명령이 대부분 지역에 떨어졌는데 네. 이곳 LA가 특히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남가주 대부분 주민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죠. 그렇게 작년에 갑작스럽게 LA 일대 교통 체증이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그 전년도인 2019년도를 보면 95만 2,183시간 교통 체증이 보고됐습니다. 근데 작년엔 36만 5,500여 시간이니까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반 이하로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총 시간으로 들으니까 사실 실감이 잘 안 와요. 이게 한 사람당 몇 시간씩 트래픽을 경험했느냐 뭐 이런 것 수치가 나와 있나요? 네, 우선 전국 대도시들로 보면 운전자 한 명당 41시간, 41시간을 이 도로에서 허비했습니다. 네. LA와 롱비치, 애나임 지역에선 46시간 그렇게 발이 묶여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한 5시간 정도 더 LA 지역에서 묶였던 셈이고요. 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4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최악이었던 뉴욕과 뉴아크 지역을 보면 56시간, 56시간으로 10시간이 더해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운전자 한 명당으로 따졌을 때 LA 지역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보고된 몇몇 지역이 있었는데요. 보스턴 50시간, 그리고 휴스턴 49시간 등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지난해 주민 한 명당 겪은 트래픽 시간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적은 수치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최근 몇 년간을 보면 LA 일대 운전자 한 명이 도로에 발이 묶인 시간 평균 119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엔 46시간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경제 손실로 계산해 본 자료도 함께 나왔는데요. 네. 그 운전자의 시간을 가치로 환산하고 그리고 그 도로에서 낭비한 개솔린 비용을 합산해서 이렇게 얻은 경제 손실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119시간을 경제 손실로 따지면 한 사람당 $2,000에 달합니다. 이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6시간으로 1,100
$242입니다. 네, 이렇게 네. 작년에 $850 이상 아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야,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은퇴해서 살기 최악의 주 25곳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건 야후 파이낸스가 몇몇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네. Retirement Living, Wallet Hub, 그리고 Money Rate 이런 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뭐 예산, 그리고 건강, 안전,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벌이는데 항상 보면 세 군데의 조사 결과는 늘 다르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후 파이낸스가 이들 자료를 종합해서 그래서 순위를 매겨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주 5위에 오른 것이 다름 아닌 LA다. 네, Worst 5, 그러니까 5위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은퇴해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싶은 생각 하실 텐데요. 네네. 그럴 만한 이유가 많죠. 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날씨 대표적으로 꼽히겠고요. 그리고 활동적인 도심 분위기,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해변가 옆으로는 또 산, 공원, 그리고 빈야드까지. 이에 더해 헬스케어도 캘리포니아주는 꽤 괜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캘리포니아주를 은퇴에 살기 가장 최악의 5위로 꼽은 거는 비싼 물가 때문입니다. 네. 원래 터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하와이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물가가 그래요? 비쌉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일부 인컴 텍스가 전국에서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네네. 은퇴 후 소득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판매세 그 역시 가장 비싸기로 그렇죠, 비싼 걸로 그렇죠. 꼽힙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비싼 거주비. 아. 네,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리타이어 리빙은 독립적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양로시설 여기까지도 모두 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산불도 자주 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불이 당신의 집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홈 오너스 인슈런스 주택 소유주는 꼭 이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네. 그렇게 관련 보험이 더 비싸질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는 은퇴에 살기 힘든 주, 최악의 주 5위에 자리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살죠 이제? 자, 캘리포니아주보다 은퇴해서 살기 더 나쁜 주는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주보다 한 단계 더 나쁜 주가 캘리포니아주 바로 위에 있는 오레건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 들어서 오레건주에서도 이 기술 관련 직장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오레건주 물가도 최근 들어 굉장히 비싸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레건주에서 리타이어먼트 인컴, 세율도 비싼 편이어서 이런 점들을 들어 살기 어려운 주 4위에 자리하게 됐고요. 네. 이어 3위는 뉴욕입니다. 뉴욕. 네, 뉴욕은 작년엔 1위였는데 거기서 2계단 떨어진 겁니다. 비싼 주거 비용이 은퇴자들 살기 아무래도 어렵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2위는 일리노이주. 네. 작년보다 무려 11계단이 내려간 걸로 나오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 꼽자면 역시 세금 넘버원 불만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다음 은퇴에 살기 최악의 주 1위는 뉴멕시코주입니다. 재산 범죄, 또 헬스케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빈곤율이 높은 점 등을 들어서 은퇴해서 살기 가장 나쁜 주로 이 뉴멕시코주가 꼽혔습니다. 네, 엘버커키가 있는 뉴멕시코주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